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늘 말씀을 드렸던 삼성전자, 이제는 사도 된다. 1차 매수가에 현재 도달을 해준 모습입니다. 저는 이전 영상에서도 늘 말씀을 드렸죠. 자, 정확히 스톡앤스톡 채널에 6일 전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외국인은 벌써 마이너스 3조를 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대응 방법 추천을 드렸는지 확인 잠깐 하고 오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겠죠. 우선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 절대 추격 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20% 폭등은요. 너무 가팔라요. 외국인이 코스피를 던지고 있는데 여기서 따라 들어가는 거는 사실 너무 위험합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분들은 최근 많은 매물대가 쌓여있는 구간입니다. 30만원 가격대에서 매수 받아보는 거 유효하고요. 삼성전자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고 눌림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자리에서 모아가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마음이 아픈 게 이때 댓글을 좀 보시면요. 자, 이런 거 믿고 던지면 후회한다. 두고 봐라. 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결국 제가 말씀드린 1차 매수가에 도달을 해버렸죠. 또 제가 무슨 점쟁이처럼 3개월 있다 보자는 분도 계셨어요. 최소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들 저는 무작정 오른다 라고만 하는 유튜버보다는 이러이러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눌릴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사는 것보다 지금은 여기까지 눌릴 수 있으니까 자, 이때 사자 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차트 분석도 준비했고요. 삼성전자 어떤 부분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까지 준비했으니까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미국의 5월 비농업 고용이 17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8만 5천 명의 2배를 넘는 수치였죠. 자, 강한 고용은 보통 경기에 이제 힘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장이 정반대로 반응했습니다. 이 수치가 나온 직후에 미국 10년물 국제금리가 다시 4.5%를 넘어섰고요. 연방준비제도가 12월에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다라는 이 우려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그 충격이 가장 먼저 반도체로 번지기도 했는데요. 뉴욕 증시에서는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 만에 10% 넘게 빠졌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론은 13%대, 브로드컴이 8%대, 엔비디아는 6%대로 하락을 했는데요. 자, 그리고 바로 오늘 6월 8일 월요일이죠. 오늘 그 충격이 한국 시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전 9시 3분에 코스피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예요. 역대 9번째 발동입니다. 자, 지수는 한때 여러분들 8%가 넘게 밀렸고요. 그 중심에 당연히 삼성전자가 있었죠. 삼성전자 장 초반만 해도 29만원대까지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자, 불과 6일 전만 해도요. 36만원을 넘봤던 종목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같은 주에 주가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숫자도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88조 원에 이를 거라는 증권가의 컨센서스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가는 이제 서킷 브레이크를 맞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확인할 기준은 세 가지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오늘 급락이 삼성전자 실적이 나빠서인지 아니면 실적 바깥의 변수 때문인지 알아볼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망과 폭락한 이 주가 사이에서 지금 시장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셋째입니다. 이 급락 속에서 삼성전자 차트가 지금 어느 구간에 있는지까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오늘의 하락을 업황의 방향 전환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너무 빨리 반영되기도 했던 AI 메모리에 대한 기대가 자, 이제 금리라는 변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검증 구간으로 들어간 신호로 봐야 할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전체의 흐름을 볼게요. 이번 주 코스피 흐름은 며칠 사이에 보시다시피 크게 꺾였죠. 자, 6월 1일에는 8,788.38, 6월 2일에는 종가 8,801.49까지 올라서 사상 처음으로 8,800선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자, 그런데 6월 4일에는 8,639, 6월 5일에는 8,160, 지난 금요일에만 6% 넘게 밀린 이른바 검은 금요일이었어요. 자, 그 흐름은 주말을 지나서 사실 오늘도 가팔라졌습니다. 오늘 오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시점에서 코스피는 7,474선까지 내려와서요. 전 거래일 대비해서 8% 넘게 밀린 상태였습니다.
있습니다. 자, 불과 4일 전 사상 최고치와 비교하면요, 지수 위치가 크게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번 하락의 출발점은 국내가 아니라 여러분들 미국이었습니다. 앞서 본 5월 고용 지표가 금리 인하 기대를 되돌려 놓기도 했고요. 이미 많이 올라왔던 기술주와 반도체가 먼저 매물을 맞았습니다. 자, 여기에 환율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원달러 환율은 6월 4일에는 1,534원, 6월 5일에는 1,559원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환율이 이 수준까지 오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 부담이 커집니다. 자, 실제로 오늘 아침에 반도체 급락과 환율 급등이 겹치면서 검은 월요일에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자, 수급으로만 봐도 외국인 이탈은 오늘만의 일이 아니죠. 삼성전자 한 종목만 봐도요, 외국인은 5월 27일부터 계속해서 삼성전자 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자, 정리하면 오늘 코스피 급락은 국내 개별 악재라기보다는 미국 금리 우려도 있고요. 1,530원대의 환율, 그리고 이어지는 외국인 매도가 같은 시점에 겹친 결과에 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락이 삼성전자 자체에는 어떤 의미인지로 좁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삼성전자를 볼 때 사실 가장 먼저 짚어야 되는 거는 실적과 주가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실적 쪽 숫자입니다.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을 171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을 88조 3천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30%, 영업이익은요 1788%가 늘어난 수준이에요. 1분기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과 비교해봐도 30조 원이 늘어나는 규모입니다. 이 실적을 끌고 가는 축은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겠죠. 업계에서는 2분기 들어서요, 범용 D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해서 50% 이상, 낸드 플래시 가격이 70% 이상 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I의 무게 중심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서버용 D램과 SSD 수요까지 함께 늘어나는 영향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 결과 반도체를 담당하는 이 DS 부문이 올해 전사 영업이익의 약 95%를 책임지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치면요, 2분기 영업이익이 1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숫자만 보면 업황이 꺾였다는 흔적 자체가 아직 뚜렷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가는 오늘 서킷 브레이커를 맞았습니다. 여기서 구분해서 봐야 할 부분은요, 오늘 급락이 실적 훼손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매물이 나온 여러분들, 핵심 이유는 사실 실적 바깥에 있어요. 미국 금리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신호는요, 그동안 많이 오른 자산부터 되돌리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는 마이크론은요, 지난 1년 동안 크게 올랐고 삼성전자도 5월 이후에 짧은 기간에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급락을 업황 악화라기보다는 급등에 따른 당연히 수급에 대한 부담이 한번 풀리는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즉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건 2분기의 실적 자체만이 아니라 그 실적이 이미 주가에 얼마나 반영돼 있었는가겠죠. 실적이 좋다는 것과 주가가 바로 더 오른 것은 다른 문제라는 점이 오늘 그대로 드러난 셈입니다. 자, 회사 쪽의 움직임은요, 가격 반응과 또 결이 다른데요. 삼성전자는 최근에 평택 P5 공장의 클린룸 구축 시점을 6개월가량 앞당겼습니다. 당장의 주가와는 별개로 회사는 메모리 수요가 이어진다는 쪽에 설비 투자를 앞당기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가격이 곧 꺾일 수 있다는 시장의 경계와 수요가 더 이어진다는 회사의 증설, 이 두 신호가 부딪히는 지점에 지금 삼성전자가 서 있는 건데 수급도 같은 긴장을 보여주기도 해요. 자, 6월 1일을 보시면 외국인 보유율은 48.3%에서 6월 5일을 보시면 47.73%로 내려왔습니다. 특히 6월 4일 단 하루 외국인은 삼성전자에만 1241만 주를 순매도했어요. 최근 10거래일 가운데 가장 큰 하루 매도 물량입니다. 같은 날 기관은요, 약 325만 주를 순매수하면서 물량을 일부 받아내기도 했는데요. 좋은 실적 전망과 가격 고점 경계, 회사의 증설과 외국인의 이탈, 지금 삼성전자 안에서는 방향 자체가 엇갈리는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트로 돌아와서 삼성전자를 보시면 지금 30만원까지 내려왔는데, 자, 그러니까 정확히 노란색 선이죠. 20일 이평선까지 내려와준 모습이에요. 근데 과거 차트를 보시면요, 이 2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지지를 지속적으로 받아줬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장 심리상으로 30만원이라는 가격은 지지 가격대로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우리가 신규 진입을 하시려는
하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연히 기존의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이 들어왔어. 그때 무작정 들어가기보다는요, 한 번 더 생각해서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겠다. 이게 사실 올바른 대응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올바른 대응을 기준으로 할 때 지금 자리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서 사실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 가격은 24만원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물론 26만원 가격대를 보시면요, 충분히 지지해줄 수 있는 가격대가 맞아요. 매물도 많이 쌓여있고 이전에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패닉셀이라는 건요, 한번 빠질 때 물량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좋은 자리에서만, 가성비 좋은 자리에서만 이제 매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1차 매수는 30만원 가격이고요. 2차 매수로는 앞전에 강하게 이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나와줬던, 그리고 앞전에 아랫골이 길게 달고 가격을 방어해줬던 가격입니다. 24만원 가격에서 강하게 매수 추가로 받아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1차 매수 추천 가격은 30만원이고요. 2차 매수 추천 가격은 24만원이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오지 않으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무리하게 포모 느끼실 필요 없이 천천히 말씀드린 가격만 유의하면서 앞으로도 시장 동향을 체크하면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사상 최대 실적이 눈앞이라는 이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왜 서킷 브레이커를 맞았을까요? 오늘 확인한 흐름은 이렇습니다. 급락의 출발점은 실적 훼손이 아니라 미국발의 금리 충격이었습니다. 강한 고용 지표가 금리 인하 기대를 되돌렸고요. 그 매물이 반도체에서 먼저 쏟아지면서 한국 시장까지 넘어왔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여러분들 88조 원 전망과 서킷 브레이커가 같은 주에 나온 건요, 업황이 꺾였다 라기보다는 짧은 기간 많이 오른 기대가 금리라는 변수 앞에서 한번 되돌려진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좋다, 나쁘다로 단정할 종목이 아닙니다. 대신 앞으로 며칠간은 세 가지를 저는 좀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미국 국채금리와 금리 인상 우려가 더 번지는지 아니면 진정되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실제 D램, 낸드 가격과 2분기 실적이 지금의 컨센서스대로 확인이 되는지.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외국인 보유율이 47%대에서 멈추는지, 그리고 주가가 이 21선을 지키는지 아니면 내주는지를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확인해야 할 변수는 분명합니다. 환율과 외국인 수급은 아직 한 방향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고, 미국 금리는 우리가 사실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아니에요. 오늘의 급락 자체보다 그 뒤에 확인될 신호들을 차분히 따라가야 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